이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챗GPT가 또 한 번 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 오픈AI는 챗GPT 플러스 사용자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플러그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챗GPT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파이썬을 활용해서 챗GPT가 결과물을 생성해 줍니다.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챗GPT가 알아서 스스로 수정을 해가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CSV나 JPG, TXT나 엑셀 파일은 물론 MOV 같은 영상 파일도 가능합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를 실행하면 프롬프트 창 왼쪽에 더하기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여기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파일 업로드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임아웃이 적용돼서 원래 사용하던 프롬프트나 내용을 다시 활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드 인터프리터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는 계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챗GPT가 암산으로 계산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코드 인터프리터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나 각종 수치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파일을 업로드하고 명령을 내리면 원하는 변환 형식으로 파일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이트의 URL을 알려주면 챗GPT가 QR코드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PPT도 만들 수 있고 게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코딩과 디버깅은 기본이 되겠죠. 오늘은 이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몇 가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 플러스 버전 구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활성화시켜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냐 하면 챗GPT 화면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ID 부분을 클릭하면 메뉴가 표시가 되죠. 여기에서 세팅지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 있는 베타 피처스를 선택하고 이 부분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시켜 둡니다. 그런 다음 챗GPT 화면에서 GPT-4라는 부분을 선택해보면 디폴트 코드 인터프리터, 플러그인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코드 인터프리터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프롬프트 창 왼쪽에 플러스 모양의 동그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과 간단한 시각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날짜와 품목, 단가를 비롯한 5개의 필드가 있고 행수는 1000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GPT 화면에 접속합니다. 프롬프트 창 왼쪽에 있는 더하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서 해당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코드 인터프리터가 해당 파일을 이렇게 읽어드리게 됩니다.
send message라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 GPT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업로드된 이 파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엔터 또는 send messag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별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달라고 한 줄만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업로드된 엑셀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언제 가장 많이 팔렸는지 이런 정보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기술 통계량 분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통계 기법을 추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그래프로 표시해 달라고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위 데이터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표시해 달라고 명령을 작성을 했습니다. 엔터 또는 종이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코드 인터프리터가 스스로 알아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각화를 진행을 합니다. 실행 도중 뭔가 잘못되거나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글로 작성을 하다가 또 중간부터는 영어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하시면서 미세 조정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 인터프리터도 챗 GP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을 할 때마다 결과가 매번 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글을 사용하는 부분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의 범례라든지 위쪽 부분을 보면 한글이 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저장을 하면 파워포인트라든가 다른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저장하려는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이용하거나 프롬프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시간 관계상 차트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인터프리터의 답변 내용 중에서 Show Work라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코드 인터프리터가 사용했던 파이썬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파이썬을 알고 있다면 코드 인터프리터가 만든 코드를 직접 편집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이미지 변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챗 GPT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경 부분은 날리고 로고 부분만 남기는 것을 코드 인터프리터에게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미지의 전경을 배경에서 분리하는 것을 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배경 제거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눕기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챗 GPT로 가서 프롬프트 창 왼쪽에 있는 업로드 파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기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를 변환할 곳이 있는 폴더로 간 다음 해당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이미지에 눕기를 따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해법이 아니라 실제 변환된 파일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실제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엔터 또는 종이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변환 작업이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가 잘 되지 않아서 몇 차례 추가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고 결과를 보면 앞에 있는 이미지를 뒤의 배경과 분리해서 눕기를 따달라고 했는데 원하는 형태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생성형 AI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챗GPT 혹은 코드 인터프리터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동영상 중에서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것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만든 이미지를 좌우 방향으로 360도 회전하는 GIF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크게 군소리 없이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파일을 내려왔습니다. 이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 중에서 로고 부분만 눕기를 딴 다음 그 로고만 회전시키는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변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을 변환하는 작업을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DF 파일을 MS 워드 파일로 변환을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파일은 최근의 강의에서 챗GPT를 통해 만들었던 파일을 PDF로 만든 것입니다. 챗GPT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New Chat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대화창을 만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GPT-4로 가서 코드 인터프리터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더하기 모양 아이콘, 업로드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환하고자 하는 PDF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파일을 지정해야겠죠.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고 파일 변환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 파일을 MS 워드 파일로 변환해 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실행 도중에 오류나 어떤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간단하게 피드백만 내려주면 됩니다.
진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코드를 수정하고 결과물을 계속 반복해서 생성해 줍니다. 작업이 끝났나 봅니다. 다운로드 링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변환된 워드 파일을 보니까 PDF에 있던 내용들이 제대로 잘 불러져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잘 불러와졌습니다만 한글인 경우에는 글자가 깨지고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글자가 깨져서 한글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는 OCR이라고 해서 광학 인식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OCR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PDF 파일에서 텍스트만 추출해 달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 중에서 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들만 코드 인터프리터가 추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글로 구성된 파일이 PDF에서 워드로 제대로 원활하게 전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exceller.com에 대한 QR코드를 생성하려면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문장 뒤로 가서 Shift와 엔터 키를 같이 누르면 된다는 사실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QR코드를 실제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달라고 추가로 명령을 내려 보겠습니다. QR코드가 만들어졌고 내려받을 수 있는 곳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가 iexceller.com 사이트에 대한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QR 리더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iexceller.com 사이트에 접속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도 코드 인터프리터는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파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임아웃이 적용돼서 원래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 플러스의 추가 기능 중 하나인 코드 인터프리터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코드 인터프리터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기능을 활성화해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그리고 이미지 변환 관련해서 눕기를 따고 움직이는 GIF로 변경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과 끝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기능들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